그러니까 첫째 허리도 배가 많이 나오고 비만이고 이랬는데 벌써 허리도 많이 줄어들고. 첫째 살이 빠지니까 몸놀림이 유연하고 뭔가 좀 더 규칙적인 삶이 되고 뭐 스스로도 좀 더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갔다 오고 이러니까 시간도 없고 귀찮고 하니까요. 1kg 담갔지 싶은데. 왜 이렇게 급박하냐? 출퇴근을 할 때 차로 타고 다니고 외근 나갈 때도 차로 다 이용하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뭐 나들이 가더라도 차로 이용하니까 거의 걷는 편은 없죠. 예. 생활 속에서 걷기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 하는 물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하루에 1km는 뭐 엄두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분이 저랑 제일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앞으로 매주 한 번씩요, 유익한 건강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 건강 오늘 순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건강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앞서 네. 보셨다시피 걷기 생활에서 얼마나 또 중요하고 올바른 걷기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 모셨어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대구 워킹협회 사무처장 김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받고 계셔서 좀 소개하기가 길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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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요즘 보면은요, 뭐, 올레길, 둘레길 해서 여러 가지 길도 많고요. 또 공원이나 신천 둔치 같은 데 보면은 저녁에 많은 분들 나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과연 어떤 분들이, 누가 이분들을 이렇게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교수님? 네, 과거에는요. 네. 체력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강한 운동을 많이 권했는데요.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병을 예방하고 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중간 정도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준비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중등도 운동이 걷기이기 때문에 걷기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담도 없고 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긴 한데요.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해야지 좀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얼마나 네, 그래서 걸어야 돼요? 이 530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530 이요? 법칙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30분씩 걸으면 특별한 다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 이상이요?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이 이 30분을 약간 빠르게 걸어야 하루에 필요한 운동량이 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약간 천천히 걸으실 때는 1시간쯤 걷는다. 하루에 1시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만 같은 경우도 운동을 금방 하고 나면 이 체지방이 빠지진 않거든요. 네. 체중이 조금 줄은 것 같아도 다시 찌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한 10분 정도 이상, 한 15분 정도 운동을 계속 했을 때 이제 체지방이 연소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30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는 걷기가 가장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질병 예방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실제 걷기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걷는 분들이 안 걷는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예방이 되거든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한 30-40%, 또 이제 심장병이나 중풍, 뇌졸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치매도 거의 많이 걷는 분들이 절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도 몇 가지 암들은 걷기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암 예방 좀 어떻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특히 이제 대장암과 남성의 전립선암과 여성의 유방암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걸으시면은 이 장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변비가 예방이 돼서요. 결국은 이제 이 장의 그 발암 물질들이 대장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대장암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유방암, 전립선암도 이제 예방을 한다고 했고, 저는 그러네요. 앞서 들으니까 치매 예방이라는 것도 네. 좀 솔깃한데요. 네. 걷기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걸으시면 청소년들은 뇌혈액순환이 30% 많아지기 때문에요. 일단 그 공부의 능률 같은 것도 오를 수 있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뇌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치매도 거의 한 40-50%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노인 우울증 치료에도 그래요. 걷기가 네.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울증은 예방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이 다 밝혀져 있고요. 네. 한 3년 전에 제가 연구해서 노인의학회지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 걷는 노인분들이 걷기 전에 비해서 우울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많이 좀 걸으셔야겠어요. 그러게 화면 말입니다. 보고 계신 어르신들. 그것도 이거 네. 잘 걸어야지 득이 되지 잘못 걸으면 또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꾸준하게 걷는 것도 성인병이나 생활습관병 예방에 중요하지만요. 바른 자세로 걸으셔야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 분이 제 가까이 있어요. 네. 이런 질병 또한 이게 잘못 걷기에서 유래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갑자기 무리하게 많이 걸으시면 생기는 아주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족저 인대가 발 뒤꿈치 뼈에 붙는 그 자리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그 족저근막염도 바른 자세로 걷거나 또 이제 걷기 전후에 이 족저근막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걷기 자세는 어떻게 걸으면 뭐 어깨가 비뚤어지고 그러게요. 뭐 대충 예측은 되는데요. 어떻게 네. 확인할 수가 있나요? 뭐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바른 자세는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그래요. 기계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실제로? 의료기기인데요. 측정을 저렇게 서면 한쪽으로 편이 되지 않았는지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그쪽에 무릎 관절염이 먼저 와서 한쪽 무릎이 아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네. 또 저렇게 걸어서 지나가면서 이 센서로 측정을 하게 되면 발의 중심 이동이 바르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을 가면 저렇게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네. 본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거나 뭐 다른 분들이 봐주셔야 되나요? 이 한쪽으로 삐뚤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일 쉽게 보시는 방법은 어깨가 한쪽에 이렇게 쳐져 있지 않는지를 보시면은 네.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군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쳐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신발이 한쪽이 좀 더 많이 딸는데 그럼 저도 자세가 나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발 딸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자라목이라 그래서 이제 목이 앞으로 빠져 있고 몸이 앞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이 머리뼈가 무겁기 때문에 목 디스크라든지 또 허리에 관절이 부담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엉덩이라든지 또 무릎 관절이 이렇게 편이 됐다든지 또 몸이 이렇게 중심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걸으실 때 보면 발바닥이 이렇게 딛는 자세가 양쪽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쪽은 바른데 한쪽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올바른 걷기 자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올바른 걷기 자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슴 펴고 턱을 당겨서 이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펴고 턱을 당기면 귀가 어깨의 중심선 정도에 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배에 약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 비만도 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예방되고 치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팔에 힘을 빼고 걷는데요. 발 모양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일자로 걸으시면서 뒤꿈치부터 디뎌서 굴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터벅터벅 잘못 걷게 되면 이 충격이 오게 되고 그래서 무릎 관절염 같은 것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기가 쉽죠. 걷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습관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운동화가 그걸 좀 도와주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진짜 워킹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발바닥이 이렇게 그 좀 푹신푹신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신발이 유리한데요. 네. 보통 걷기 전문화들은 보면 이렇게 굴릴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중심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과가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걷기 신발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비싼 신발보다간 내가 어떤 그 바른 자세로 잘 걷고 있는지 잘못 걷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바른 자세로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말씀드릴 수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아마 바른 자세로 걷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옆에서 네.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예, 아무튼 뭐 이 가장 유익한 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 말이죠. 이 건강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정보 나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좀 이것만은 좀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뭐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주실까요? 이 걷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운동 효과가 가장 밝혀져 있고요. 가장 완벽한 운동이고 특별한 준비가 없이 혼자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셔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대국 워킹협회 사무처장의 말씀이셨습니다. 잘 네. 새겨 듣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걸어라. 그래서 행복하라. 그리고 건강하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남긴 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5번 그리고 하루에 30분 시간 내서 걸어라. 앞서 얘기가 있었죠. 530 법칙. 네, 530 기억을 법칙. 꼭 해야겠어요. 몸과 마음의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운동의 법칙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저녁 생생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네.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